그래서 오늘 종감인데 그러기 전에 그러면 제안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같이 고민하자는 말씀드리고요. 2024년도 상반기 임금 체불액만 해도 1조 넘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가면 2조 정도 될 거라는 거 보여지는데 사상 최대가 아닌가 싶고요. 이러니 노동자들이 어떻게 견디내겠습니까? 에스크로 시스템을 좀 도입하는 방안을 위원장님 주도하셔가지고 이거라도 우리가 해서 최소한 그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래도 좀 진일보하게 나가자는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가 종료가 되더라도 특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책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죽음을 야기하는 심야 노동에 대한 대책 마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아주 기묘한 과제입니다. 여러 사안을 우리 환노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또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도 그 2024년도 국감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첫 국감 시작했을 때에 최소한도 우리 한노위에서는 체불임금 정도는 근절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자고 말씀드렸고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 그 야당 간사님께서 그러면 그 해결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결의안도 좋으니까 한번 제시해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감인데 그러기 전에 그러면 제안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같이 고민하자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국회의원 이용우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도 체불임금 관련돼 갖고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잠시 좀 앉아서 봤습니다. 문제의식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 방안 중에서 좀 다른 색다른 걸 좀 제시하고 싶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국감이 끝나더라도 같이 한번 고민해서 여야가 좀 이 부분 제도 개선을 좀 했으면 하는 방안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좀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2024년도 상반기 임금 체불액만 해도 1조 넘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가면 2조 정도 될 거라는 거 보여지는데 사상 최대가 아닌가 싶고요. 이 중에서 지금 그 지도 해결액으로 9,080억 정도가 해결됐고 여기다 대지급까지 하면 청산액이 한 1조 792억 정도가 청산됐다고 봐도 지금 안 된 게 한 3천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제조업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건설업이고요. 30인 미만 사업장이 제일 많습니다. 또 그 임금 체불 현황 사유별로 보게 되면은 일시적 경영 악화가 제일 많고 또 금액별로 보게 되면 500만 원 이상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은 근로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또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도산 대지급금 할 때 도산 등 사실 인정 처리 현황을 보게 되면은 법으로는 60일 정도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평균 79.67 그러니까 80일 정도 되고요. 최대는 2,112일까지 있습니다. 이러니 노동자들이 어떻게 견디내겠습니까? 반드시 국회에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걸 해결하는 근로감독관들도 상당히 이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경제적 부담도 있고 시간적 부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절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노동법원 설립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아예 임금 체불만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드는 방법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산 등 사실 인정 기간 단축하자는 건 아마 우리 이용우 의원님도 똑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런 부분 같이 하면서 에스크로 시스템은 아니 저기 위원장님께 그래서 같이 하자는 걸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크로 시스템을 위원장님 이거는 조선업이나 우리 그 조선업종이나 아니면 건설업종의 그 임금 체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아예 그 원청이 제3 계좌로 임금에 대한 돈을 넣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하청 노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이 이제 종료되거나 했을 때 필요할 때는 그 계좌에서 임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에스크로 시스템을 좀 도입하는 방안을 위원장님 주도하셔가지고 여야가 같이 고민해서 이거라도 우리가 해서 최소한 그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래도 좀 진일보하게 나가자는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이미자 의원님, 예, 말씀 고맙습니다. 그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님들 모두가 또 전무까지 포함해서 그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번에 이미자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찾는 계기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하셨고, 관련해서 우리 김주영 간사님과 김영동 또 우리 간사님을 포함해서 그런 의견들을 현재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가 종료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특별 임금체별 청산을 위한 뭐 특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제도적인 해결책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된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 위원장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특별히 또 산재 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많은 문제 제기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쿠팡에 관련된 문제, 또 아리셀에 관련된 문제, 오늘 증인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함께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최근 MBC 보도를 통해 지난 8월 18일 쿠팡 물류 캠프에서 밤샘 근무 중 사망하신 김명균님의 작업 모습이 보도됐습니다. 쿠팡에서는 당시 충분한 인원이 투입됐고 강도도 낮은 업무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응급조치를 하는 상황에서도 한쪽에서는 계속 작업이 진행되는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야노동, 과중한 노동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쿠팡은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도 쿠팡이 출석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으로 일관해서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주영 간사님께서 제기하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 여야 의원님들이 모두 지적하신 클렌징 제도, 배송기사의 분류작업 문제, 블랙리스트 운영과 노조 탄압 문제, 그리고 가장 심각한 고정적인 심야 노동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침해, 그리고 사회적 대화 참여 문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쿠팡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합니다. 어느 것 하나 확실히 해소됐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죽음을 야기하는 심야 노동에 대한 대책 마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아주 기묘한 과제입니다. 쿠팡은 수년 동안 이런 식의 미온적 태도, 빠져나가기에만 급급한 태도로 일관해서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쿠팡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우리 환노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또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면 국토위, 정무위 등 관계 상임위와 연석하여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쿠팡 청문회 개최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진행 중이고 2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해 주셨다고 합니다. 국정감사 이전부터 양당 간사님께서 관련해 협의를 해오신 걸로 아는데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필요하면 국정감사 직후에 이 쿠팡 청문회 개최에 관한 결론을 내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위원장님께서 잘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